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북한에서 북미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외무성 간부들이 해임되거나 다른 지역 대사로 파견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북미 실무 협상 담당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보직 변경이 진행됐습니다. 북미 양국이 올해 대화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작황 부진에 이어 코로나 비루스의 영향으로 전량 농가가 발생하면서 농장 출근율이 떨어져 농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미 실무 협상을 전담했던 북한 외무성 간부들 직위에 변화가 네네. 생겼습니다. 네. 최근에 최광일 전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이 오스트리아 대사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최광일은 어떤 인물이죠? 네, 사실 미국 북한 외무성에서 대표적인 미국통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몇 가지 좀 구체적인 활동 이력을 좀 보면요.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최선희 부상을 보좌해서 주요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2018년 2월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도 참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날 때에는 역시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거기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등과 함께 미국 측하고 의제를 이렇게 협상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전임자는 김광섭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경진의 남편이에요. 예, 고모부라고 보시면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스트리아 대사만 바꾼 게 아니고요. 몇 개 나라에서 동시에 지금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주원철 대사, 체코 대사로 새로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최일 폴란드 주재 대사로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정성일이 주 남아공 북한 대사로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 이란 북한 대사의 한성우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최광일은 북한 외무성 내에서도 손꼽히는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글을 유럽으로 보낸 건 대미 협상에 대한 기대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글쎄요, 이제 보십니까?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예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음. 이제 이런 평가가 다수고요.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유럽 지역에서 북핵 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몇 명을 좀 소개를 해보면 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미북 협상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아마 없을 것 같다. 아마 이번 그 인사 이동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도 북한 외무성 내 손꼽히는 미국 통인 최강희를 오스트리아 대사로 발령한 것은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향후 미북 그 비핵화 협상에서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 또 외교적인 해결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대북 제재의 어떤 이런 악영향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럽 지역에서 외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IAEA가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실이 유럽 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강희를 거기에 배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 같은 경우는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김씨 일가의 유럽 내 자금 관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겼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는 북미 협상이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전문가가 이렇게 자리를 옮긴 것을 이제 근거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한 당국은 미국과의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던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리수용 중앙당 국제부장과 리영호 외무상을 해임했습니다. 이번 최강희를 오스트리아 대사로 이동시켰는데요. 이 외무성 간부들의 인사 문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말까지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회담 장에 나오라 이렇게 압박을 했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해 버렸죠. 그래서 2019년 북미 협상은 사실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한 반발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력갱생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자 막 이렇게 주민들을 따돌리면서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대미 강경 기조를 선언했는데 그와 동시에 한 게 뭐냐면 리수용 국제부장이라든가 리용호 외무상 등 외교 라인을 핵심 외교 라인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선언과 거의 동시에요. 그래서 북미 협상 실무자인 최강희를 오스트리아 대사로 임명한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는 그런 표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외무성 라인의 교체 이제 이런 카드로 같이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미국의 상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국에서도 북미 협상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현재 국면을 보면 미국 국무부에 있는 대북 협상팀이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11일 날 미국 국무부 이제 금방 소개해 주셨던 앨릭스 웡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가 유엔 특별 정무 차석 대사로 승진 지명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빠진 거죠.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협상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아니면 이동하거나 아니면 사임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 이분이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승진했고요.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 이분도 지난해 유엔 다자연대 특사로 자리를 아예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인사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뭐 이름이 좀 깁니다만 직책이 두 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스티븐 비건 그 국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는 겸직이에요.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안을 챙기느라 대북 협상 실무에는 사실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사실 원래는 대북 협상 담당이 아니고요. 한미 동맹 담당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상 팀 자체가 거의 해체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협상팀이 꾸려질 가능성은 있느냐 이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낮아 보입니다. 일단 팀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 네. 그래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또 대외 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미국은 현재 러시아 1위, 중동, 중국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순위가 한참 밀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북핵 협상의 동력이 살아날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협상이 죽은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사실상 북미 협상팀은 현재 거의 패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개점 휴업 상태라는 그런 표현 쓰죠. 사실상 지금 이렇다 할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북한과 미국 모두 외교 라인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북미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외무성 간부들의 해임 그리고 또 직책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북미 협상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북한을 볼까요? 정면 돌파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초대형 방사포도 막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 전에 혹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우리가 흔히 SLBM이라고 부르는 이 성능 개선 실험 같은 것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 진전보다는 북한의 추가 핵 미사일 실험을 방지하는 차원의 현상 유지책을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 이제 뭐 대북 제재는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협상팀도 새 팀을 지금 꾸리기보다는 각 지역 담당 부차관보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데 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지금 어려운 분위기. 지금 북미 협상은 사실상 좀 긴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농가에서 지난해 작황 부진에 이어서 코로나 비루스의 영향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량 농가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농민들의 농장 출근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평안남도 소식통이 12일 데일리 NK에 지금 제보를 해온 내용인데요. 각 시군 인민위원회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 보통 한 90% 정도 수준이던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최근 거의 60%까지 갑자기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달 초에 이제 파종 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근율이 떨어진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량 세대,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 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남도 안주시의 한 협동 농장의 경우 현재 전량 농가가 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답니다. 3월 달인데요. 근데 문제는 3월 초에 5% 정도의 전량 농가가 생겼다면 보통 4월, 5월은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4월, 5월 북한에서는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전량 농가의 비율이 20에서 30%, 많으면 40에서 50%까지도 오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5%라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대단히 심각하다.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예년보다 전량 농가 발생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네. 이유가 뭘까요? 네, 전량 농가의 비율도 높고요. 또 시기가 일단 보통은 보릿고개 때인데 지금 3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시기도 당겨졌어요. 이유를 보면 일단 지난해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남도 안주시 같은 경우 지난해 9월 태풍 때문에 46,200정보 정도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가 지금 누적된 결과로 보이고요. 하나 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전염병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이 사실상 봉쇄됐잖아요. 네. 그래서 무역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량 농가가 좀 빨리 또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 북한 당국이 최근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도 북한 내 식량 상황이 악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북한 당국이 코로나 대책을 지금 급하게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작황도 안 좋았지만 지금 코로나 대책을 세우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무역 중단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중단. 그리고 북한 내에서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마당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이제 빈번하게 접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다 식량 등 생필품 부족 현상을 낳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양강도 해산 같은 국경 지역은 물론이고요. 내륙에서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지금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런 증거 같고요. 네. 다급해진 북한 당국이 각 기관 단체 간부들로부터 1인당 옥수수 5kg씩을 강제로 징수해서 긴급 구제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식량 형편이 어렵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더 길어질 경우에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 사실이라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 그 고위층에 대한 그 부정부패 청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뭐 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의 그 청산 운동도 아마 같은 이유가 아닐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일환에서 벌인 운동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당국에서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혹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지금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무역 중단이라든가 장마당 통제라든가 이동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는 없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지금 안에서 나오는 소식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태를 북한 당국이 자체로 해서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지금 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자체에서 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빨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역을 재개할 수도 있고 또 장마당도 정상화된다. 그래야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지금 3월인데요. 한 달만 더 길어지면 굉장히 네.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지금 일단 생기기 시작한 이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한 대로 군량미를 풀어서라도 긴급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부들을 강제로 옥수수를 몇 킬로씩 지금 가져다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량미를 이제 풀어서 구제해야 되는 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것으로도 어렵다면 세계 식량 계획에 재빨리 긴급 구호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더 늦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정책 검토를 해서 늦어도 3월 말에는 실행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마스크 수급 네.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진 않은가요? 북한에서? 지금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 같은 경우도 데일리 NK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을 당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스크가 없는 지역이 일단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마스크 있는 지역에서도 마스크가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 그냥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에서 나옵니다만 마스크를 뭐 일주일 이상씩 또는 열흘 이상씩 쓴다면 그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감염자가 그걸 장기간 쓴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감염을 더 확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공급도 지금 더 북한 당국에서 신경을 써서 더 많은 마스크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은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밖에서는 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이 네네. 당국 내부에서는 전혀 우리는 심각하지 않다, 안전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북한 지금 당국은?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도 심각해 보이고요. 또 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밖으로 내보내는 제보에서도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당국은 지금 코로나 감염자는 없다 이렇게 계속 공식적으로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0인 이유는 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북한 내부의 소식을 통해서 보면 폐렴 감염자 숫자는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자는 0명인데 폐렴 감염자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건 북한 네네. 당국의 통계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걸 보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이렇게 통계를 내지 않고 그냥 과거에 내던 그 항목 이른바 폐렴 감염자 또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를 내면서 지금 현 사태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 또는 어떤 저항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북한 당국이 결국 전염병을 잡지 못하고 또는 수십만 아니면 수십 또는 수백 명이 죽거나 병에 걸리는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당국에게 물을 경우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얄팍한 계산이 이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자가 늘고 사망자가 느는 거나 아니면 네. 폐렴이 급증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나 사실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사태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또 국제사회도 알리고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필요하면 역부족이면 도움을 빨리 받아서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식량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계속해서 아사자가 늘어나면 아마 북한 당국은 더 큰 어려움, 더 큰 주민들의 불만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북한 당국이 코로나 비루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미국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북한 외무성 간부들의 교체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전망해 봤고요. 최근 북한 농가에서 예년보다 일찍 전량 농가가 발생하면서 농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